구경하셔도 괜찮고. 자, 15번부터 보고 한번 복습할 겸 한번 보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일단 여기서 15번 보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것에 해가 이것 또는 이거야. 자, 이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클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식으로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인수분해식을 쓸 수 있고, 얘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클 때인데 0보다 크다 일 때다 이렇게 나왔는데, fx가 되기 위해선 여기다 뭘 곱해줘? a를 곱해줬을 때 얘가 뭐라는 거야? 이거였네. 그 얘기는 첫 번째 얘가 말해주고 있는 게 a가 음수라는 걸 말해주는 거 있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여기서 진짜 말하는 fx는 뭐라는 거야? 얘를 전개친 걸 fx라고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기 때문에 나는 얘를 fx를 이렇게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걸 fx라고 두고 있다는 것과 a가 음수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서 자, 얘가 마이너스 x예요. 그럼 난 여기 있는 x자리 대신에 뭐를 대입해 주겠다?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겠다. 자, 나 이거 똑같을 거니까 얘들아 그냥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아. 자,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fx f 마이너스 x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요. 자, 마이너스 다 앞으로 좀 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가 되겠고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만 빼자. 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둘 다 빼야겠구나.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빼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빼면 얘들아 결과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묶어줘서 x 마이너스 2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묶어줘서 x 플러스 6으로 가주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냥 플러스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플러스 6이 되어지면서 얘가 0보다 클 거라고요. 자, 이제 내가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a가 음수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a가 음수 똑같고요. 이게 0보다 클 거야. 자, 일단 등식의 양변에 a를 약분 쳐서 나는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것과 큰 거 사이의 x의 값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그거 사이를 만족하는 정수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가 될 거다라는 거죠. 되세요? 자, 정수의 개수는 그래서 몇 개인가? 5개, 7개가 되어지겠지. 여기서 7개가 되어지겠죠. 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알려주는 거 a가 음수라는 거, 두 번째 fx가 이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풀어준다라는 거. 31번 볼게요. 31번. 자, 복습할 겸 한 번씩 더 보시고 오늘 진도 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참수 지금 이거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가 없도록, 자, fx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7a가 이게 fx예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해가 없도록이란 얘기는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이것의 y 값이 음수거나 0인 x의 범위가 없도록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야. 없도록. 괜찮으세요? 그러자면 이거라는 이거라는 이참수의 그래프가,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고 싶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아래로 블록인 건 예체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미 성립하고요. 이것의 그래프 이름이 뭐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래프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라는 그래프가 뭐가 되어진다면, 0보다 작아진다면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는 없다는 거지. 괜찮아?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으면 되는구나. 이거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져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0보다 작으면 되겠다. a가 되고요. a 마이너스 7이 되면서 이렇게 0과 7 사이에 a의 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정수의 2의 개수를 구하세요. 1, 2, 3, 4, 5, 6이면 되겠지. 자, 따라서 a의 개수는 6개가 될 거예요. 33번 볼게요. 자, 보니까 2차 부등식이고요. 자, 이거의 해가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서 절대로 k-4가 뭐일 수 없어요. 0일 수 없어요. 자, 그 얘기는 절대 k가 뭐일 수 없다? 4일 수는 없고요. 이거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존재하지 않도록 k-4가 그럼 0보다 클 수도 있고 k-4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둘 다 생각해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아래로 굴러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래로 굴러길 때 0보다 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더라도 있잖아. 얘는요. 저 아래 그리더라도 무조건 y값이 0보다 큰 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0과 똑같이 그리더라도 0보다 큰 y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얘가 이렇게 그리더라도 0보다 큰 y의 값이 모든 x의 값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해라고 하는 건 얘들아 x의 범위죠. x의 범위요. x의 범위가 즉 어떤 x의 범위요? y값이 0보다 크지 않을 x의 범위가 큰 x의 범위가 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자 위로 굴러기요. 자 이렇게 되면 y가 0보다 큰 해가 존재하니까 안 돼. 자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x의 범위가 없네. 아 판별식이 0이어도 되고요. 이렇게 돼도 어떤 y의 값들도 0보다 큰 y의 값이 나오지 않죠. x의 범위 중에. 그러니까 이거이면서 동시에 뭐가 성립하면 돼?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그래프인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는 거지. 되세요? 따라서 이게 동시에 성립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자 여기서 나오는 해는 이게 4보다 작으면 될 거고 판별식 해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자 얘가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네.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7K이고 플러스 12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4가 되어지고 얘가 이렇게 되면 되니까 3과 4 사이에서 K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때 나오는 K는 뭐라고요? 3과 4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돼요? 이거에 동시에 성립하는 건 4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되면 되겠고 K는 절대 4가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4 안 되는 거 맞죠? 자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가 답이에요. 자 37번 볼게요. 자, 한 번씩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37번 볼게요. 자, 37번 봤더니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의 값이란 얘기는 x축 전체를 얘기해. x축 전체. x축 전체에서 y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x축 모든 이거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인수분해를 치게 되면 얘들아 2, 1, 여기서 3, 1,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어서 자 얘가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3, 2분의 1, 마이너스 3, 2분의 1에서 이걸 지나가는 아래로 굴러긴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이러한 그 그래프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라고 하는 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얘들아 어떻다는 거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가 마이너스 3도 들어가요. 이러한 x의 범위에서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2차 부등식 이것이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라는 게 x가 이거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2차 부등식 이거가 성립이 된대요. 이 범위에서 얘가 뭐가 성립돼? 자 얘들아 채무창의 개수를 제발 양수로 만들어줘. 자 0만 놓고 이쪽으로 보내주면 여기서 플러스 4x가 될 거고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이 범위에서 이거의 그래프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 x의 값의 범위에서 이거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라고요. 이해가 될까? 따라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얘는 지금 뭐가 나오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축을 알아요. 축.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축을 몰라. 근데 얘는 축을 줬어. 그치? 그래서 이거 축 어떻게 빨리 구한다고 그랬죠? 2a분의 마이너스 b로 빨리 구하라 그랬지? 그럼 이거라는 그래프는요 얘들아 아래로 굴러오면서 이거의 축 자체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얘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3과 2에서 자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에서 이 사이에 이거의 그래프에서 이거의 범위에서 이거의 그래프가 곧 이거다 얘들아. 이거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질 건 뭘까? 최소의 y값조차도 최소의 y의 값이 누굴까요?
f-2일 때겠죠? 그죠? 이거 지금 x의 값들이야 얘들아. f-2일 때 y값이 제일 작은데 그 값에서조차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죠? 그럼 나머지 x의 값들의 y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제일 작은 y의 값에서조차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머지 y의 값들은 모두 -2일 때의 y값보다 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것만 성립하면 된다.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fx라고 말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죠. -1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4되고 -8되고 -a가 되면서 이때의 f-2일 때조차 0보다 크거나 같다면이 되면 되니까 나머지 y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a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여기가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그럼 실수 AH 대값을 구하세요. -4겠죠. 되세요. 이때 AH의 대값은 -4가 되겠다. 자, 그 다음 개념 원리 좀 펴볼게요, 얘들아. (216페이지) 지안 혹시 216페이지 풀었어요?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다 풀었어요? 자,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한 것 중에 혹시 모르는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이따 남아서 조금만 질문 좀 하고 갈게요. 자, 216페이지에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17페이지 질문해보세요. 다시 70 67번 69번 65번 또 다른 거. 자, 218페이지까지 질문해보세요. 72번 75 자 74번 또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어. 그럼 해볼게요. 72번 니네 이거 가우디래. 가우스 아세요? 일단 해볼게요. 자, 알아듣는지 한번 보고요. 아니면은 그 실력 플러스는 실력업은 뺄게요. 자, 일단은 그냥 들어는 보시면 돼요. 자, 65번 봅시다. 자, 뭐 어렵다고 해서 지금 빼고 간다고 나중에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65번에 보시면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 맞죠?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야? 뭘 만족시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x-5, x-n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크거나 지금 여기서 n이 큰지 5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작을 때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는 거야? 5이고 n이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한다는 건 자, 일단 5의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4, 3이 들어가서 n이 2하고 3 사이에 위치하거나 이해하세요? 또는 여기서 얘가 n이 자, 여기에 5가 들어갔기 때문에 6, 7, 3개가 되도록 한다는 건 얘가 7과 8 사이에 있는 범위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3개가 되어지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서는 n이라고 하는 게 2랑 같아버리면 여기서의 정수가 2, 3, 4, 5, 4개가 돼버려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2보단 커야 되겠죠. n이라는 게. 그리고 3과 같아버려도 얘는 3, 4, 5, 3개가 되니까 괜찮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도 5, 6, 7이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게 7은 괜찮아. 7과 같아도 되거나 7보다 커도 되는데 8과 같을 수는 없어요.
되세요? 응. 8까지 같아버리면 얘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5, 6, 7, 8 그 정수가 4개가 된다는 거, 4개. 그죠? 자,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가 될 건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이 개수 맞죠? 개수가 3이죠. 숫자 3인 줄 알았어.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이야. 자연수 n은 그래서 3이고요. 자연수 n은 7이에요. 그러면 10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67번 볼게요. 자, 이거의 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오시고 계산 되게 많겠네. 분수네. 대박. 분수면 얘들아 이게 조금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얘들아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짜증나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자,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얘들아 뭐야? 이거가 14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됐고 이게 마이너스 10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A를 곱했더니 이게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알려준 건 A가 음수라는 걸 알려줬다. 두 번째 알려준 건 fx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이랑 같다는 걸 알려준 거냐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14분의 1x 마이너스 10분의 1x 플러스 140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14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A는 그냥 A라고 놓고 B라고 하는 걸 A는 그냥 A라고 놓고 B라고 하는 걸 이거라고 놓고 C라고 하는 걸 이거라고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딱 봐도 그냥 짜증이 나죠. 자, 그래서 구하라는 게 이거라면 나는 4C 자, C가 이거야. 자, 그러면 4 곱하기 뭐라는 거야? 140분의 1A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2B 자, 2에다가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4 140분의 마이너스 24가 되어지고 자, 이게 A가 되어진다는 거네. 그러면 플러스 A가 되어진다는 거네.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는 X의 제곱이 안 썼냐? 여기서 A 안 썼냐? A 안 썼네. A를 약분을 치더라도 얘들아 이 부등식 자 A로 약분 치면 결국 뭐야? 이 140분의 4x의 제곱이요. 자 마이너스 2죠.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야. 48 플러스 48 140분의 48 아우 나 이거 이렇게 적었어. 이거 x 들어가야지. x를 안 적었어요. 자 그리고 그냥 a죠. 이거 1. 자 나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못 적어서 미안해요. 자 지금 여기다가 4 곱하기 140분의 1a x의 제곱 마이너스 2b 자리에다가 140분의 마이너스 24a x 자 그 다음에 c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을 것에다가 a로 약분을 치더라도 얘들아 지금 얘의 부동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음수였기 때문에.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음수로 바뀐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 내가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A를 약분을 친다라는 건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A가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두 번째, 다 같이 140 좀 곱할게요. 일단. 자, 그러면 4x의 제곱 될 거고 48x 될 거고 여기다가 140을 곱해주면서 얘가 0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자, 4로 좀 나눠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이고요. 얘가 12x고요. 4, 32, 4, 5, 20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그러면 x 플러스 7, 5, 35, x 플러스 5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x는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서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따라서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 자, 그 다음에 자, 169번 봅시다. 자, 이거의 해가 이거일 때, 자, 이걸 만족시키고 싶구나. 자, 그러면, 자, 이거의 해라는 게 지금 보면 1과 5 사이여가지고, 어떻게 내가 인수분해식을 쓸 수 있어? x-1, x-5면서 0보다 작죠?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 해를 구하기 직전 모습이고요.
내가 여기다 뭘 곱해주면 fx로 돌아가? a를 곱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첫 번째 알려주는 정보가 a가 음수였구나.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fx라고 하는 게 뭐겠구나? ax-1, x-5가 fx겠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3-2x라는 식은 a가 되고 x 자리에 3-2x-1, 3-2x-5가 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f0이라는 식도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해줘서 f0이라는 식도 0을 집어넣게 되면은 플러스 5a가 되겠죠? 이렇게 되실까요? 자, f3-2x라는 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f0이라는 식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거보다 이게 크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잘 정리해 볼게요. 자, 등식의 양변을 얘들아 a로 나누어 줄게요. a로 나누어 줬더니 마이너스라고 분명 얘기했죠? 자, 등식의 양변을 a로 나누어 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요. 여기서 이걸 잘 정리해 보면 2x 플러스 2 나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전개쳤더니 뭐가 나와?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없어지네.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5로 넘어와서 이렇게,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되어져서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괜찮아? 자, 그러므로 여기서의 해는 뭐라고 써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에 x의 범위가 있다라고 쓰셔야 되죠. 그럼 여기서의 정수는 누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1 들어가죠? 0 들어가죠? 1 들어가죠? 자, 개수는 3개가 되겠네요. 그죠? (74번) 볼게요. 자, 74번 실력업 좀 볼게요. 자,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 실력업이죠, 이거. 아, 이거 그거네. 가우스, 아니 뭐야. 가우스 아니네. 74, 5번. 그러네요. 자, 봐봐요. 얘들아, 우리 루트 안에 있는 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루트 안에서 이 루트 값이 실수가 되도록이거든요. 자, 여기서 0이 되거나 양수가 되면 얘들아 실수예요. 그죠? 그런데 루트 어디까지가 실수야? 무리수까지가 실수야. 그런데 내가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순간 얘들아 뭐가 되어져? 아, 이거 너 왜 이렇게 썼냐? 자, 이걸 집어넣는 순간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얘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어서 이거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i가 i의 제곱인 거 아시죠? i만 밖으로 나가가지고 루트 3i가 돼서 복소수. 복소수가 뭐예요? 실수하고 허수를 다 합친 걸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시죠? 그 중에서 허수가 되죠. 루트 안에 뭐가 돼버리면 허수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허수가 된다고. 되세요? 그 얘기는 자, 이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존나 중요해. 공통수학 2에 무리함수라고 하는 단원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 1 조건이에요. 그게 1 조건입니다. 모든 그래프가 들어간 식의 1 조건은 x하고 y가 다 모두 모여야 되냐면 실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네가 배운 이거 있죠? 이거는 여기서 실근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이거 실근 1개 있는 거죠. 그러면 허근은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봐봐요. 이건요? 허근에서 만난다예요. 허근에서. 만나지 않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프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뭐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허근이에요. 허근입니다.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허근. 실근 1개에 허근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이거 허근 몇 개라고 이거 왜 얘기할까?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그래프하고 만나서 생기는 건 다 실근 4개야.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이거 몇 차식이냐면 얘들아 몇 차식이냐면 공교롭게 이거 지금 몇 차식이냐면 하나 둘 세 개죠. 4차식이거든요. 자, 지금 내가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 이거 4차식이야. 이거 1개, 2개죠. 3개, 3차식이에요. 여기서 실근 1개죠. 허근이 2개예요. 허근 2개. 3차식에 근이 몇 개야? 3개거든요.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2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봐라. 이거하고 이거 그래프 만난 게 없는데요. 만난 게 없죠. 실근 하나죠. 나머지 허근이에요. 이거 3차식이에요. 3차식은 얘들아 근이 몇 개 나오셔야 돼? 3개 나오셔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근 지금 몇 개야? 1개야. 나머지 2개는 뭐야? 허근이야. 얘들아 내가
이거 하나, 둘, 세 개죠. 4차식이에요. 이거 4차식이고요. 근 몇 개 나오셔야 되냐면 4개 나오셔야 돼요. 그 중에 실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고요. 나머지 허근이 2개예요. 그래서 내 말은 만나지 않는다고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허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무리수가 나오는 단원에서 얘들아, 무리수가 나오는 단원에서 지금 이 무리수가 나오는 이 단원에서 실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의 뜻이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식 또는 수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실수가 된다는 게 뭐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식 또는 수가 음수가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무리식이 실수가 되도록 할 조건은 루트 안에 있는 식 또는 수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자, 즉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실수가 되도록 하면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이어야 돼요? 아니죠. 이제 모두 안 줘?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야 돼요. A-1이 뭐인 경우, 얘가 0인 경우와 A-1이 0이 아닌 경우 오셔야죠. 그죠? 얘가 2차 부등식이라는 건 아니야. 그냥 이 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자, 얘가 0이라는 건 얘들아, A가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요. 1을 집어넣을 때 뭐예요?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부등식이 늘 항상 성립하면,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구한 그 A의 답에 A가 1이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늘 성립하는 그 답에 A가 1이라는 걸 따로라도 써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두 번째.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 2차 부등식인데요. 얘가 2차 부등식이려면 최고창의 개수가 뭐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따져볼게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아래로 블록인 2차 부등식이라는 건데 이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얘가 이거거나 이거라는 그래프가 그려져야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이면서 동시에 판별식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되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로 블록인데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저 위에다 그려도 언젠가 이곳의 y값 중에는 음수인 애가 나오게끔 돼 있다고요. 그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쓸 건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이 아니라고 놓고 얘가 1일 때에는 항상 성립하니까 A가 1인 걸 항상 답으로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얘가 0보다 클 때 이런 그래프거나 이런 그래프가 되면 되니까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면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의 값들에 대해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뭐야? A가 1보다 크죠? 판별식 해볼게요. 자, 이거의 판별식 나 짝수공식 씁니다. B'의 제곱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여가지고 4 A 마이너스 1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돼요. 자, 그럼 A 해볼게. 여기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16A의 제곱 마이너스 32A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러면 16A의 제곱 이거 계산에 짓눌리시면 안 돼서 내가 조용히 그냥 하는 거야. 22번. 자, 계산에 짓눌리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4로 약분치시면 4A의 제곱 9A 4로 약분치시면 5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4, 5의 마이너스 4, 1, 5, 1 그러면 둘 다 마마. 그러면 4A 마이너스 5고 A 마이너스 1이면서 얘가 이거면 작은 거랑 큰 거 사이가 되니까 1과 4분의 5 사이에서 이렇게 A의 범위가 정해진다.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가 나오셔야 돼. 근데 얘가 2번인 거야. 얘가 1번일 때 얘가 2번. 공통 범위가 그런 거야. 1보다 큰 애들 중에서니까 1보다 크고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A면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죠? 초반에 A가 1일 때도 반드시 답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라면서요. 여기서의 공통 범위는 당연히 아닌데 이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A의 범위의 1은 따로라도 답이라고 써놓으셔야 된다고. 괜찮니?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한다. 해볼게요. 밑에 거. 자, 영상 드릴 거니까 얘들아 그거 나중에 좀 봐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 자, 이거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부등식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단 한 개.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판별식이 어떤 그래프여야 돼? 0인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2차함수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싶으면 해가 한 개야? x의 값이 한 개란 소리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판별식이 0인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판별식이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요. 자, ac요. 자, 이렇게 했을 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을 때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거는 이거 간단히 해주면 얘들아 뭐가 돼? 이거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기억나세요?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0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성립해야 돼?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1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이거 변형 공식 배우셨죠? 변형 공식. 자, 변형 공식 뭐였죠? 기억나세요? 2분의 1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었죠. 이게 0이면 된다고요. 자, 이거 어떻게 변형 공식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기억나실까요? 곱하기 2를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2를 해. 그러면 2a의 제곱, 2b의 제곱,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bca가 0인데 배열만 바꿀게요. 2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a의 제곱이 2번 더해진 건데 b도 2번, c도 2번 더해진 건데 이거 사이의 배열을 내가 이걸 쓰는 거야. 괜찮아? 자, 두 번째에다가 b의 제곱, c의 제곱 사이에 마이너스 2bc를 여기다가 쓰시는 거고 c의 제곱하고 a의 제곱 사이에 마이너스 2ca를 여기다가 쓰시라고요. 되실까요?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2분의 1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다가 원래 내가 여기다만 2를 곱할 때 아무 짓도 안 해야지 얘들아. 내가 갑자기 여기다 생뚱맞게 2를 곱하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죠? 근데 이건 방정식이라서 됩니다. 방정식일 땐 이걸 안 쓰셔도 되죠. 그래요? 등식의 양변에 어차피 똑같이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냥 식이었다면 내가 곱하기 여기다가 갑자기 2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까지 해가지고 얘가 2분의 1이 나왔던 건데 방정식일 땐 이걸 쓸 필요가 없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거가 된 거고 얘가 이거가 된 거고 얘가 이거가 된 거다. 이해되세요? 그럼 얘가 0이 되어지는 방법은 뭐야? A가 B일 때 B가 C면서 동시에 C가 A가 되어져. A는 B는 C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 이해하세요? 따라서 이걸 때야 그럼 ABC가 같아? 그럼 B 대신에 A라고 바꾸고 C 대신에 B라고 바꾸고 A 대신 C라고 바꿔도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어서 9가 되겠죠. 자, 1단원이 나오죠 얘들아. 자, 봐봐. 응용 문제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개념 문제 여러 개가 섞인 게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제일 나중에 다시 1단원을 좀 복습하시고서 나중에 한 3번 정도 돌아야 아 맞다 이거 당식의 연산에 이거 나왔었는데 아 이거 진짜 외워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내가 이렇게 증명까지 해주지만 아 저걸 또 언제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실 건데 나중에 한 2-3번 돌면 기억이 납니다. 진짜예요. 진짜 똥멍충도 저기서 앉아서 당식의 연산 곱셈 공식만 말하고 있어요. 아 나 저거 아는데 근데 얘 이걸 모르죠. 중요한 거 2차 부등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왜냐면 1단원은 정말 여러 번 풀 거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1, 2, 3단원 하고서 더 이상 포기하거든요. 공통수학을. 그러니까 여러 번 풀 거라서 이거는 기억이 날 거야. 자, 얘들아 연립 2차 부등식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다른 거 질문 혹시 없으세요? 자, 220쪽에 얘들아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220쪽. 자, 없으세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유형 21번 좀 볼게요. 자, 유형 21번에 보시면 얘들아 나 이거 좀 이쪽으로 가져갈게. 풀어보자. 자, 이거 유형 21번을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풀어볼 게 있는데 이제 쓸 데가 없어서 자, 1번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1번 못 푸는 사람은 없어서 그냥 빨리 풀어버릴게요. 자, 이거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라고 3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이게 1번 그래프고요. 반드시 그래프에다가 1번이라고 표기해 놓고 푸세요. 자, 두 번째 거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x-2하고 x-a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거 두 번째 거거든요. 자, 이제 탐구해 볼게요.
자, 일단 1번 그래프에서 나오는 이 그래프하고 2번에서 나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수 있죠. A하고 E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자, 두 번째는요. 얘가 E고 얘가 A면서 이렇게 되는 애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1번과 2번을 섞어가지고 해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가 나오려면 얘들아 누가 봐도 마이너스 2라고 이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기 위한 방법은 얘가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는 애랑 지금 빨간색이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검정색이면서 빨간색인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드시죠?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가 되도록 하는 자 또는 우리가 뭐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따지는 게 사실 제일 맞다고. 자 그러므로 나는 얘가 A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고 하셔야 돼? 작다고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것도 해는 아니잖아. 그지? 얘는 검정이고 얘는 흰색이기 때문에 얘가 A가 검정이다. 근데 얘가 동시에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검정이고 얘는 흰색이라서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어. 그치?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 있다고. 같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따라서 A는 이렇게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푸는 거는 너무 사실 원리고요. 지금 딱 봐도 얘들아 이게 등호가 없는 애가 나올 게 이거 아니야? 등호가 있는 애가 나올 게 이거 아니야? 뭐 어차피 성능은 건 똑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것 좀 풀어보실게요.
221쪽에 같이 풀고 싶은 거 좀 얘기해 보실게요. 다 푸셨어요, 이유? 자, 221쪽에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자, 이따 채점하고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 오늘 222쪽까지만 나갈 건데, 아,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자, 222쪽 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좀 보면은,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2차 방정식 이것은 허근을 가져요. 이거는 허근을 갖고 2차 방정식 이것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래. 허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죠. 2차 방정식 이것은 실근을 가질 거야.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커지면 되죠. 자, 같고란 얘기는 동시에 제가 실근을 가질 때 얘들아 0과 같으셔도 돼요. 0과 같으셔도 됩니다. 자,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간 게 이 쉼표예요. 자, 같고란 그리고란 뜻이거든요. 같고가 그리고예요. 쉼표만 있어도 여러분 그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동시에 K의 범위가 이거를 성립하는 K의 값인 동시에 이거의 값을 성립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혹시라도 여기가 2K 이거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쓴 거라는 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여기서 2분의 3보다는 작은이고요. 자, 여기서는요. 이거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야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K-4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큰 것보다는 K가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 2분의 3 0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얘가 2번입니다. 자, 4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얘가 2번입니다.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 이 K가 될 거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예요. 자, 이제 그 밑에 거 보시면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이것이 둔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로 가죠. 얘들아 생각을 해봐. 삼각형 세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얘나 지금 여기서 당연히 이거는 0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럴 0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게 무조건 뭐냐면 변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돼. x-1도 0보다 커야 돼. 이거의 공통 범위를 정하셔야죠. 당연히 x 플러스 1은 그러면 제일 긴 값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x-1만 0보다 크면 되지 않아? 제일 작은 것만? 그럼 당연히 x는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x가 1보다 크다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더라? x 플러스 1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죠. 자, 기본적으로 애들이 뭐를 하지 않냐면 이 기본적인 이 변의 길이가 0보다 크다는 거. 두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가장 긴 변의 길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짧다는 거. 이걸 쓰지 않아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이것까지는 해놓으셔야 되고. 자, 이제 세 번째 둔각 이것도 씁니다. 애들이 또 이건 해요. 자, 가장 긴 변의 제곱은요. 3학년 이야기 때 거라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요? 크다가 둔각이 될 조건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이거의 세 개의 공통 범위가 나오셔야 돼. 여기 어디에도 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둔각삼각형이다 이 얘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 혹시라도 이 문제 자체에 얘들아 x의 범위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거 포함 4개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보자. 여기서 x의 제곱 나올 거고 2x 나올 거고 플러스 1 여기서 x의 제곱
자, 같이 사라질 거고 여기서 1도 사라질 거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이렇게 0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거야. 자, 0과 4 사이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하고 여기서 얘하고 이거의 공통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뭐 나오죠? 1보다 크다가 될 때죠. 이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2보다 크다. 두 번째가 뭐냐면 2보다 크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0과 4 사이다. 0과 4 사이다. 0과 4 사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이요. 1번과 2번과 3번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다. 그래서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x의 범위가 돼야 된다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밑에 것 좀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다 하셨죠? 외워오실 게 있어서, 자, 이 내용을 나가는 건 아니고, 외워오실 게 있어서 이거 설명까지만 하고 얘들아 답 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질문할 거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이 실근의 부호라고 해가지고, 자, 이 말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거든요. 문제 자체에 이 말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문제 자체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라는 말이 문제 문구에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거냐라는 걸 여기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별식하고 합곱이거든요. 자, 일단 봐봐. 두 근이죠. 근이 두 개야. 그럼 뭐 해야 돼? 편별식이 0보다 크다 하셔야 되죠. 근데 둘 다 양수야. 그럼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떻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판별식과 합과 곱을 쓴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보세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에 뭐만 쓰면 돼? 곱만 따져보시면 된다고 나오죠. 곱이 음수이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봐봐. 판별식을 얘는 썼는데 얘는 왜 안 써요? 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얘들아 어떻게 쓰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곱이 두 근이 서로 반대면 곱 자체가 뭐라고 얘들아? 곱 자체가 음수거든요. 그죠? 그럼 b는요. b의 제곱이라 얘는 어차피 양수고요. 곱이 서로 두 근이 다른 부호면 곱은 어차피 그 두 근의 곱이 a분의 마이너스 c로 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 a가 뭐고 c가 뭐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c로. 그죠? 이게 어차피 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이 곱을 나타내는 이 값이 뭐가 될 거야?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ac를 곱한 값도 음수겠죠. 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뭐야?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되세요? 두 번째, 합인데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두 근 중에 누구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음이죠.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도 따지지 않고요. 합도 따지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지금 뭐라 했죠? 이거의 절대값이 누가 더 크다는 말이 나오면 뭐는 따져줘야 되는 거야? 절대값 중에서 양수가 크다. 절대값 중에서 음수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합과 곱 두 개를 둘 다 따져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언제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은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지만 합곱에서 합은요 절대값이 크다 작다란 말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얘들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거 쓰시오 서술하시오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 어딘가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꼭 쓰는 걸 그 당시에 연습하실 겁니다. 서술형 평가로.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죠? 합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합은요 절대값이 누가 더 크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합곱을 따지셔야 돼. 두 근 중에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이건 양수고 합은 음수고 이제 이거 둘이 같으면 0이다. 이걸 꼭 쓰셔야 된다는 거. 문구 자체에 나올 거예요. 이건 중학교 내용이고요.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해서 얘들아 고등과정 얘기를 할게요.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문구가 이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함판대라고 외우시면 돼요. 함판대. 자, 함이 뭐냐면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에요. 판이 뭐냐면 함수값. 그 다음에 판이 뭐냐면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이렇게 한 판대를 따져주셔야 돼. 뭐가 나오면 두 근이 P보다 크다. 두 근이 누구보다 작다. 아까는 뭐였냐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은.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이 음수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두 근이 양수다.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는 그 부호가 중요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 두 근이 누구보다 작다. 누구보다 크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걸 얘기해요. 되세요? 이럴 때 못 따진다. 한 판대를 따집니다.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외워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자, 24번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다 이건 아마 중학교 내용일 거야.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하면 뭐 한다고? 판별식이 두 근이라 그랬잖아.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얘들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간다고요.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양수였어?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라고 하는 거야? 양수요. 두 근의 곱은 뭐라고 하는 거야? 양수요. 그죠? 이것과 이거에서 나온 이 얘네들의 뭐를 구하는 거다? 공통 범위를 구할 거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 아니셔서.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판별식이 당연히 두 근 모두 같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고요. 두 근의 합이 뭐가 되고 당연히 음수고 두 근의 곱은요 양수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거 세 개의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연립부등식으로 푸시는 거죠. 두 근이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것만 사용한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그냥 풀어보세요. 지금 푸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그래도 그냥 하긴 좀 그렇고 풀어보세요.
자, 답 한번 불러볼게요. 자, 222쪽부터 답 한번 불러볼게요. 221쪽부터 답 한번 불러볼게요.